네, 증권방송에서 쏟아지는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서 날카롭게 더블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디테일하시고 또 부지런하신 사 차장님.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계속해서 앞 코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탄산 리튬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셨어요. 중요한 건 정제 기술이다. 정제 기술을 확보한 회사를 찾자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저희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나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권방송에 언급됐던 4가지 종목도 추려봤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어제였습니다. 최명성의 바닥 탈출에서 언급됐던 넥스턴 바이오, 그리고 H증권 방송에서는 SKI 테크놀로지, M증권 방송에서는 자이언트 스텝과 후성 이렇게 두 종목이 추천됐는데요. 첫 번째로 H증권 방송의 유망주였던 SKI 테크놀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네. 잠금 해제, 민영 맞아요. 앵커와 함께하신 잠금 네. 해제에서 유망주로 이 종목을 또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분리막 소재 쪽에서는 정말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종목인데 네. 그동안 2차 전지 양극재가 너무 주목받으면서 정말 소외가 됐던 종목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다른 소재들 대비해서 굉장히 못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상태, 그리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내놨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리막 쪽에 대해서도 관심도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잠금 해제 쪽에서 다뤘는데 한 번 더 이 종목들을 다루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소재 중에서 분리막 쪽을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고요. 양극재 다음으로 음극재와 분리막이 배터리 셀을 만들 때 원가 비중에서 한 13% 정도씩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분리막이라는 개념이 양극과 음극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해준다. 그런 절연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에 일어나는 그런 배터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될 겁니다. 일단 화재라던가 폭발 방지하는 이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핵심 소재이고요. 배터리의 안정성, 수명, 그리고 배터리 출력과 고속 충전까지도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소재 원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단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북미양 쪽에 물류망 차질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의견 일치 관점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의견 일치 쪽으로 드렸는데 오늘 또 동상이몽 드리면 좀 이상하겠죠? 네, 의견은 일치가 되는데 가격 전략 면에서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4분기에는 매출이 증가 예상되는 건 맞습니다. 폴란드 공장 쪽의 가동률이 다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내연기관차 쪽에서 공룡 역할을 하던 모든 곳들이 전부 다 전기차 라인으로 생산을 하고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져왔었던 테슬라의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요. 대신에 GM이라던가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쪽들의 점유율들이 이제 조금씩 고간을 채워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절대적인 판매량이 줄어들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침투율과 보급률이 10%를 올해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더욱 빠르게 내년에는 미국에 의해서 더 발전된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일단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가동률 회복이 좀 확인은 일단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제품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단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전기차 흐름에 맞춰서 만약 분리막 생산도 원활하고 제품의 출하도 정말로 원활해지고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고정 비용을 커버를 충분히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상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최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 우리는 조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미 쪽에 분리막 공장 증설 검토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일이죠. 미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에 진행되는 과정들 살펴보시면서 접근은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지금 2일째 개인 매수로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 부근부터 한 57,000원 정도 마지막 이평선 35일선이 위치해 있는 지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1선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점 한 77,00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 121선까지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I 테크놀로지 그동안 좀 소외되기도 했었고 실적 쇼크도 있었는데요. 4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채팅창에도 복복덩이 님도 지금 이 종목은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57,000원까지 좀 열어주셨고 목표 주가 7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더블 체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M경제방송의 추천주인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어제 저희 김충성의 장단 맞춤에서도 이 종목 유망주로 나왔거든요. 최근에 다시 메타버스 관련주들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 일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매크로적인 시장에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밸류인가? 이게 관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 보게 되면 VFX, 이제 좀 시각 특수 효과 이런 쪽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AI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라던가 신규의 디지털 미디어 이런 쪽에서 시각적인 결과물을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되는 이런 쪽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리서치, 컨설팅, 기획, 제작까지 총괄을 다 할 수 있는 제작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또 CES가 열리겠죠. 여기에서 최대 화두가 뭐가 될 것이냐. XR, VR, 손안에서 이제 OLED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될 거예요. 그 증거로 이미 대기업들이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을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투입하면서 그냥 그걸 미래의 트렌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흐름이 대기업들의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메타가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애플이라던가 구글 전부 다 이런 XR, AR, VR 기기들을 출시할 계획을 줄줄이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내년 화두를 이쪽을 큰 하나의 빅트렌드로 잡아가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기기 출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하드웨어의 출현과 더불어서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버추얼 휴먼 사업 쪽도 조금 본격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 버추얼 휴먼 IP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IP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번에 레몽레인 관련해서 주가 올라가는 것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50%의 지분을 IP를 확보하는데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가의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밸류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적자폭이 확대 중입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적자가 120억에 달해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 수수료 이런 전반 비용의 증가가 되고 있고요. 23년과 24년에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뛸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38억 75억의 흑자 전환인데 제가 조금 더 높게 후하게 쳐서 100억의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계산하고 어제 시총과 비교를 해봤어요. 24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봤을 때 POR이 무려 53배에 달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이러한 POR이 인정을 과연 받을 수가 있는 시장인가? 여전히 금리 인상은 진행 중인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35주선의 강한 저항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4,000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가격 전략 자체는 괜찮지만 저항대라던가 밸류 생각하면서 매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뭐 덱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언급이 될 텐데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 말씀 주셨고요. 의견 일치 주시면서 24,000원 가격을 돌파할 시에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역시나 M경제방송의 추천주인 후성 체크해 볼 텐데요. 앞서 후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 애청자분이신 찐시황님께서 후성이 반도체 특수가스? 2차 네. 전지 쪽은 왜 끼어 있나요? 이렇게 또 여쭤보셨거든요. 네. 워낙 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 그 2차 전지 쪽으로 묶여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첨보가 하는 것과 같은 사업을 역시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반도체 특수가스라던가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범현대가 이쪽에 좀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중국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의 매출 증가는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적자도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사실 좋지 않은데 그쪽의 매출 비중이 높고 하다 보니까 밸류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십니다. 다른 2차 전지 소재 대비해서요. 하지만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는 요인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싸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만약에 2차 전지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쪽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1위인 첨보 쪽이 있습니다. 전해질 쪽이죠. 거기다 첨가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걸 다 믹스해서 이제 결국에는 전해액을 만들면 동화 기업이 전 세계에서 3% 정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하죠. 아직도 일본 업체들이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 이런 이슈들도 좀 있어서 소액주주들도 반발하고 주가의 추가 급락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2023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19배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지만 반도체 업황 언제 돌아설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민하면서 매수가는 한 12,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역시나 121선까지 만약에 탄력적으로 올라간다. 수급에 의해서 이건 내용적인 면이 아니라 수급에 의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5,000원 중반대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 잡고요. 만약 거기도 수급으로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대 상단이 위치한 17,000원까지 2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성까지 체크해 보면서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 자이언트 스텝, 후성 모두 다 의견 일치를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더블 체크 유망주들 확인해 봤고요. 저희 시간에 제시해 주시는 유망주들 보면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태경 BK도 18%대 강세 나왔고요. 애니플러스도 최고가 기준 25% 정도 수익률, 파라다이스, 현대, 로템, 코스모 신소재 모두 다 좋은데요. 이 중에서 한 종목만 코멘트 네.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미디어주가 좀 좋으니까요. 네. 애니플러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을 때 굉장히 저평가 네. 영역에 있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디어 관련돼서 중국과의 어떤 한알령 해제 분위기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대작 IP로 발돋움하면서 여러 가지 기획 제작사, OTT 업체들이 전부 다 일단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유 있는 급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테마에 묻어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얘기 주셨었는데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25% 자랑하고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디테일사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